자, 그러면은 지금 딱 뱅진이하고 카노 중에 한 네네네. 분을 골라주셔야 돼요. 누가 제일 집중도 있게 했는지. 저번 주에 누가 했죠? 요새 계속 얘가 해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본인이 늦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예 죄송할 일 아니에요. 네네.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살짝 몰입을 해야 되고 맞아요. 연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좀 느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지각한 뱅진님이 아,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근데 성덕이다. 뱅진님이래. 야, 오늘 여기 대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좀 이따 별로 안 잡고 싶으신가 봐요. 왜냐면 고양이 만지셔야 돼. 병 걸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만지시면 안 돼요. 왜요? 손에 균이 많아서 고양이 안 돼요. 네. 아우. 이번 사연은 결계예요. 여기 딱 결계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 결계라고 하면 뭐 어떤 느낌이죠? 방어막. 야, 못 들어와. 여기 결계친데 들어오면 죽는 거야. 사연 들어보기에 앞서 우리 하비님이 네네네. 우리 뱅진이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후회하실 거예요. 중간에 중도 교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노력하고 있어. 스케줄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뱅진 씨가 그러면 빠르게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레미님 사연입니다. 20대 초반 원래 살던 집에 도둑이 들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번 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중 4층 집이었는데 1층은 고깃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언니가 살던 집으로 제가 들어가고 그 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터라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도 4층이라 이 집만큼은 도둑이 안 들겠지 싶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순간은 딱 한 달뿐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사 온 지 막 한 달 지나 2달이 되어갈 무렵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그날은 친언니와 친척동생 그리고 친언니의 남자친구가 놀러오는 날이었어요. 이사하고 처음 초대하는 자리라 집들이 겸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죠. 손님들이 방문한 시간까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부족한 잠을 청했습니다. 당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야간조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터라 몹시 피곤했거든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간 언니가 2층 침대를 두고 간 덕분에 친구와 1층, 2층 침대를 나누어 쓰고 있었죠. 그중 저는 2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친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으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서 꼼짝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들려는데 언니가 자꾸 제 몸을 간지럽히는 거예요. 아, 언니 하지마. 간지러워. 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언니는 제 반응에 재미가 들렸는지 점점 간지럼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사다리를 등진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자꾸 간지럽히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가지고 몸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침대 난간에 매달려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팔만 휘적휘적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와, 이 화장품 뭐야? 색감 대박이다. 침대 맞은편에 커다란 거울이 딸린 화장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언니와 친척 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를 간지럽히는 건 누구란 말이죠? 상황 파악이 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어째선지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싶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침대에서 내려온 저는 혹시나 싶어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나 간지럼 태웠어? 아니, 내가 왜? 근데 너 왜 자면서 웃다가 끙끙대다가 막 왜 그러는 거야? 언니는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혼자 웃다가 소리쳐서 악몽이라도 꾸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가 야근했다는 사실을 아는 언니가 깨우기 미안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도 아무 일도 아니라며 대충 언니에게 설명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또 야간조에 걸려 야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핸드폰을 보는데 같이 사는 친구의 부재중 통화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집? 집에 누가 있어? 현관 앞에 서 있어. 나 어떡해?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이 들어 이사를 했고 그 집에서부터 같이 살던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정을 잘 말씀드려 조퇴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친구는 집안에 온 불을 다 켜놓고 울고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자초지정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친구는 퇴근하고 큰 방석에 기대 잠이 들었대요. 방석이라고 하기도 뭐한 커다란 쿠션 같은 방석이었는데
워낙 커서 성인 여성 1명 정도는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피곤해 잠깐 몸을 기댔다가 곤히 잠에 빠졌는데 현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대요. 소리에 잠이 깨 현관 쪽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꺼져 있어 누군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대요. 친구는 룸메이트인 제가 집에 온 줄 알았는데 깼어? 여잔지 남잔지 모를 중성적인 목소리로 그 형상은 말을 하더랍니다. 그제야 친구는 제가 야간 근무라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제게 그렇게 전화를 해댄 거였어요. 그 형상은 친구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 안녕 이라는 말과 함께 현관 쪽으로 슥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본 형상이 정말 귀신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제가 다그쳤지만 현관 쪽으로 사라져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도 친구도 그 이상한 형상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잊혀지듯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5개월 정도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친구보다 먼저 집에 들어온 날이었죠. 아까 친구가 기대 잠들었던 그 방석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창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보다 보니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층 침대로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냥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다가 깨니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이나 다른 곳은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발만 시렵더라고요. 제 발끝은 하필 현관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바로 보이는 것은 역시나 현관이었어요. 막 일어난 터라 시야가 잘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현관에는 보여선 안 될 것도 같이 보였습니다. 한껏 웅크린 채 낯익은 산발을 한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요. 시야가 점점 회복될수록 그 산발 여자의 형체도 점점 뚜렷해져 갔습니다. 이때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귀신을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두뇌 회전이 멈춰버린다는 사실을요. 숨도 턱 막히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라 영화를 보면서 어버버하는 주인공들을 많이 손가락질했는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영화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현관에 웅크리고 있던 귀신은 고개만 슥 위로 살짝 들었어요. 그러더니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귀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 저를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용기를 내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가지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와 집에 빨리. 사람이 너무 당황하거나 무서우면 말이 잘 안 나온다는데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친구와 제 처지가 완전 반대로 된 거죠. 당시 친구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는데 고맙게도 남친을 동반해 곧바로 집으로 와주었어요. 아마 같이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어 친구가 더 마음을 써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올 때까지 전 친구의 1층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버텼어요. 도착한 친구에게 현관에 아무도 없었냐 물으니 친구는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봤던 그 형상과 제가 본 그 귀신이 같은 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전에 제 침대에 올라 저를 간지럽히던 귀신과는 같은 귀신이었단 걸요. 사실 귀신이 간지럽힌 이후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무당이셔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잘 들어줬거든요. 그 얘기를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들으셨는지 친구 엄마인 무당분께서 비책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었기에 저는 속는 셈 치고 그 무당 엄마께서 해주신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현관 쪽으로 식칼을 두는 일이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으니까 칼끝을 현관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만두라 할 때까지 놔두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집에서 식칼 쓸 일도 별로 없어서 전 곧바로 가장 큰 식칼을 신발장 안에 뒀습니다. 신발장을 열 때마다 식칼이 보여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랬지만 저는 왠지 그 식칼이 굉장히 든든했어요. 룸메 친구가 귀신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식칼은 계속 신발장 안에 있었습니다. 칼끝을 현관으로 향한 채 말이죠. 정말로 이 식칼이 결계가 되어 귀신이 현관 이상 못 넘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귀신과 눈싸움할 때 귀신이 저를 그렇게 죽일 듯 노려본 게 아닐까요?
한참 또 시간이 흘러 점차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잘 때 불은 켜고 잤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이사 오기 전 살던 언니와 당시 룸메이트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들은 자기네가 살던 집이 맞냐며 바뀐 인테리어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파자마 파티처럼 자연스럽게 술과 음식을 준비해 즐기면서 제가 2층 침대에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포문을 여니까 귀신을 봤던 제 룸메 친구도 자신의 썰을 풀며 거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현관에서 귀신을 봤던 일과 시카를 신발장에 넣어둔 썰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언니 따라 같이 온 룸메가 하는 말이 아,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현관문 앞에서 저러고 있던 거구나. 사실 시칼은 결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그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칼은 위험용인 것뿐이지 원래 귀신은 현관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못 들어와요. 원래 귀신이라고 하면은 벽을 뚫고 돌아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귀신이 있다는 논리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문지방 있잖아요. 네네네. 귀신은 문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그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낮은 쪽조차도 넘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존재한다는 논리면 그 이제까지 집을 지키는 신도 있다는 논리거든요. 네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집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현관문을 특정한 이벤트 없이 넘어가는 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현관 앞에서 뭐 귀신을 봤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고증을 살려서 한 얘기지만은 시카를 그렇게 신발장에 놔두는 거는 위험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방이지 결계는 아니에요. 아, 그 비방이구나. 형님,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문지방을 못 넘는 거면은 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 원래 내부에 있던 귀신이네요. 현관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고 이렇게 간지럽혔다고 했던 거는 사실 다른 녀석이 아니었을까. 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그 경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시칼은요 결계, 그러니까 비방인데 우리가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시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 바깥쪽으로 두 개가 있어야지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결계는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비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논리면 귀신은 부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형님 그 일반인이 결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확실한 방법이네. 아멘. 그 시칼하고 가위는요. 그 날카롭잖아요. 네. 원체 그 무당들이 시칼 들고 막 이렇게 보셨죠? 작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귀신한테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안 가면 진짜 너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협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날카로운 거는 약간 뭔가를 잘라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안 나가면 비방으로 해서 입구에다가 가위 거꾸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런 비방용으로 많이 쓰고, 시칼은 사실 진짜 안 나가는 뭐 건물 그럴 때 이제 층마다 입구 쪽에다가 놔두긴 해요. 입구 방향 쪽으로. 안 좋은 건 나가고 좋은 기운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시칼에 대한 그 비방은 각 지역마다 틀리긴 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신발장에 정말로 시칼을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무속인 어머니께서 그래도 이렇게 비방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한 거니까 아마 이제 결계나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대단하시네요, 무당 어머니께서. 그죠? 네. 대단하신 거죠. 신기하네. 그러면 춘봉이랑 첨지는 되게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진짜 결계처럼 이런 사람한테는 안 간다 하는 사람이나 물건 있을까요? 춘봉이가 사람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다 너무 좋아해서 피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 피하는 물건이 청소기는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소리랑 그 검은색 막 큰 물건도 이런 걸 좀 무서워해서 들이대면 바로 하악질하고 그런 걸 좀 무서워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외국인 릴스를 봤는데, 외국 릴스인데 고양이가 탱크 모양 위에 그 인공청소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은 그 콘텐츠가 아주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 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사연자님에게 간지럼을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장난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네. 그 간지럼 핀다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진짜 빙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통증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는 건 본인 스스로가 그 가위 눌렸을 당시에 맞아요. 느꼈다는 거는 이게 빙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다. 저 어제 흉가 갔다 오고 나서 여기가 너무 그거 알러지야. 안 씻어가지고 그래. 형 지금도 안 간지럽나? 그럼 만약 귀신이 정말 식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면 왜 자꾸 들어오려는 걸까요? 지방령일까요?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언가가 자기를 땡기거나 아니면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약간 그게 빙의 증상이고 다른 귀신이었다면 그 귀신 또한 현관문 앞에 있던 애 또한 그 몸을 원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쵸. 그렇겠다. 자기를 기다리는 거고. 네. 그리고 안쪽에 누가 있는지 보는 거고. 뭐 이런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사실. 소름 돋는다 갑자기. 무서워. 실제로 겪으면 진짜 소름 돋겠어. 무섭죠. 예. 난 못 살 것 같아 그 집에서. 그리고 그걸 봤다는 것도 사실 주파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눈매가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서 있는 거구나 라는 말이 약간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칼 때문에 서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분 위험하긴 해요. 연락 주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오래된 얘기예요. 이미 해결하셨구나. 점검은 반의 반. 근데 이분은 그럼 만약에 또 이사를 가도 따라올 확률이 있나요? 네, 그렇죠, 맞죠. 와. 그래서 우리가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무속인들을 믿으시고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혹시 모를 이 부정 탈까봐 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부정 타면 또 안 좋은 일이 네네네네. 생기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굿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언더월드님도 네네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찝찝한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묻고 재수없으면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싸게 아 이렇게. 완전 솔깃했는데 갑자기 뭐야? 부동산에 맞은 느낌. 그 눈을 봤어. 엄청 진지하게. 진지했어요.